10대 4명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 선배들로부터 뺨을 수십 차례 맞았습니다.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양상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곳이 바로 학교죠.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의 진위를 가리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반증입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문제에 누구보다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주 시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교사 입장에서 학폭위 전문성 논란을 진단해 주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재철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 전문성을 얘기하기 앞서서 이 학폭위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러면 뭐 소위 뭐 학폭위 또는 뭐 폭대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학교 안에 두는 기구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 아동들은 좀 보호를 하고 또 관련 학생들에 대한 거는 분쟁 조절을 좀 하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이제 선도 조치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뭐 강제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일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학폭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제 그 교장 외에 위원장 외에 10명, 5인에서 10명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50% 이상은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교사, 학부모, 그리고 또 전문가, 원한다면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폭위 심의 건수 1위가 지금 경기도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2위가 서울. 서울, 예, 좀 그렇죠. 서울 속고 아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빈도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일 수 있고요. 초기 출발 단계보다 좀 많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좀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요. 교육부가 항상 4월달하고 10월달 두 차례에서 이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난 1차 때 보시면은 학교 폭력이 2012년도 이후에는 좀 주는 걸로 감소가 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반비례해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계속해서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실태 조사가 조금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자기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또 좀 수치가 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해에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 총 24,761건으로 전년보다는 오히려 증가인데 꽤 많이 증가했거든요. 15.4% 증가했다고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인데 이것도. 그렇죠. 예, 근데 일단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폭력위원회 심의 건수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뭘까요, 이게? 잘 보신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신체 접촉,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라기보다는 그 학교 폭력의 사안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핸드폰들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사안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수위가 낮은 것들도 우선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숫자적으로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에는 정말 이 학폭위가 정말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신고 건수가 초기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당연히 믿으면은 믿을수록 맞습니다. 더 신고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거기가 더 신뢰를 얻으면은 그런 신고 자체가 작은 거라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초기에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어찌됐든 상위법에 학교 폭력 사안이 일어났을 때 예. 피해 학생이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신청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사안이 일어나면 그거를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냥 얘들아 니네들 와라 이렇게 갈등 조절 역할을 해주셨던 것이 예. 이제는 무조건 학폭위로 신고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건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준 거죠. 예. 자, 일단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폭위가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된다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현장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 법에 보면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50% 이상 학부모위원으로 이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이제 그 지금 면면을 보면 일단 학교 이제 교원들로서는 기본적으로 교감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학생 그 생활 지도를 한 그런 경험 있는 교사. 예.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뭐 예전에 뭐 학생 주임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제 뭐 주임 선생님 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그쵸. 지금은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학생 생활지도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그렇죠. 그런 분들이고 이제 학부모는 뭐냐면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분. 예. 그다음에 이제 외부위원으로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또 뭐 경찰 공무원, 예. 또 기타 뭐 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제일 많은 게 이제 이게 좀 찬반이 있는 게 뭐냐,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학부모가 가반 이상으로 한 이유는 이런 거죠. 왜냐면 가능하면 이제 학교 내에서 좀 일어난 그런 일들을 가능하면 학교 외부로 알리지 않고 학교 내에서 좀 자율적으로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게 또 아이들의 싸움이 결국은 학부모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고 이해가 좀 돼야만이 이게 이제 좀 원만하게 좀 이렇게 좀 해결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학부모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교육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이게 또 이제 전문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또 이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학부모가 또 재심에 불복해가지고 재심하고 또 그 재심에 또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쉽게 말하면 학부모의 좀 나름대로 좀 교육적인 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학부모를 과반수 이상으로 했는데 거꾸로 그게 지금은 또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돼가지고 다시 오히려 또 좀 다른 문제가 좀 나오는 막 그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우리 TV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전문성이 없다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학부모를 과반 이상 넣게 돼 있다. 네. 근데 그 학부모의 직업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학부모 회의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로. 5명을 대표를 네.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이 구성된다면 5명이 다섯 명.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 네네. 5명 이상.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 한 분 지금 배정이 되게 의무화돼 있나요? 요즘 현장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학교 지금, 예. 경찰 경찰 공무원이 한 명은 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네,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은 그 한 명. 교관 선생님도 그렇죠. 전문가라고 볼 수 네. 없고 네, 네, 학생 지도부장님 선생님도 전문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너무나 많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분들이 예. 가끔 자문으로 들어오시는데 사실은 예. 너무 바쁩니다. 예, 그렇죠. 갑자기 이제 날짜를 통보를 해서 저희가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의 양상이 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들을 키운 엄마와 딸을 키운 엄마의 시선이 다르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아하, 예. 네. 그러다 그런 보면은- 측면들까지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비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네.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맞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학폭위의 결정을 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하시는 학부모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그 추세는 어떻게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예, 2012년도에 한 570건쯤 됐는데 예. 2016년에 한 1,300건 정도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생하고 학부모가 이제 지금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다 이제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학교 폭력이 경미한 사안이라도 일어나면 무조건 학폭위에 신고를 하고 예.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학교 차원에서 아니면 교원 차원에서 좀 사전에 뭔가 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축소 내지는 은폐, 예. 그와 같은 또 이제 나름대로 어떤 질타 내지는 또 이제 징계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에서 무조건 학폭위를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처리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예. 거기에다 또 뭐냐면 지금은 거기에 의해서 학폭위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나오면 뭐냐면 무조건
1호부터 9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아주 정말 아니면 큰 상관 뭐 없지만 그러면 그렇죠. 생기부에 다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생기부에. 그러다 보니까 1호부터 9호까지 생기부에 기록되면 이게 나중에 고입, 대입에 다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생활기록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1호부터 9호까지 나오면 가해자 내지는 피해자가 거기에 불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록에 좀 가능하면 기록을 안 남기도록 하다 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심 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제 전문가로 학교 그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네네. 설득력이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력은 재심이라든가 있죠.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네. 뭐랄까 우리가 재심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왜 전문가로 구성을 못 하는 거죠 지금? 가장 큰 게 금액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지금 이게 사실은 교육적인 조치보다는 학폭위를 하면서 법적 조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전문가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어쨌든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 예산 문제. 우리 예산 문제가 아이들의 가장 정말 크겠죠. 일생을 결정하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예산이 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그 사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학교 폭력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비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걸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네네. 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향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폭력의 기준이라도 좀 명확하게 좀 세우면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홀하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부산 여중생 사건 이거는 분명히 폭력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얼마 전에 모 재벌 회장의 어떤 순위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서로 입장이 달랐잖아요. 예.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폭위를 열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원래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게 되면 학폭위를 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이잖아요. 예, 그게 법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법의 기준하에 우리가 이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사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시선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우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는 제가 요구한 게 갈등 조절 센터라든지 아니면 전문 상담사들이 조금 우선 들어가서 그런 완충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폭력의 기준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로 놀다가 네. 그냥 그렇죠. 쉽게 다친단 말이에요. 부딪히고 네네. 그러면 네. 그 다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폭력으로 신고해버리면 그게 폭력이 될 수가 있는가.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예. 이제 저도 뭐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지만 아이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놀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장 학폭이라는 게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떨 때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세게 차요. 예.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너 왜 여기 맞았니? 그렇죠. 누구한테 맞았니? 그럼 예. 아 엄마 뭐 친구하고 놀다 말았어. 이러면 그냥 엄마들이 아유 참 다시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해라. 이러고 예. 끝내야 되는데 그래 맞았어? 야 이거 신고해야 돼. 이러고 또 이제 뭔가 이 학폭위를 더 크게 확대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또 그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또 네. 그런 식으로 애들은 말하거든요. 집에 와서 네네네. 왕따나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니 그냥 친구랑 놀다가 그랬어. 네네. 뭐 넘어져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렇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학교 폭력 방지법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학폭위뿐만 아니라 예. 학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예. 다 지금 학교 폭력으로 이제 해서 무조건 보고하고 처리를 하도록 좀 돼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뭐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은 놀이터에서 막 싸우다가도 학교 폭력으로 들어오고 예. 네. 또는 뭐 어디 뭐 동창회 모임 엄마 따라갔다가 거기서 애들끼리 싸우도 학교 폭력으로 들어오고 아하, 이게 예. 지금 다 지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그 학폭위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참지 않는 경우 또 이제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 게 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지금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요. 아, 예. 처음부터. 그런 상황. 부모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는 지금 아이가 대부분 한 명이잖아요. 예. 이 한 명이 앞으로 고입 대입까지 하면서 남은 생을 좀 편하게 내지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면 생리부 관리 또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학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데서 자기 아이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아이들 지금 학부모들은 변호사까지 대응하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전문 변호사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네, 또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법무부에서 네. 막 자기가 지금 전문 변호사 있다고 홍보물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뭐 언론에 보니까 뭐 일주일에 뭐 한 건 내지 두 건은 기본적으로 수임을 하고 심지어는 뭐 네. 한 달에 100건까지도 수임을 한다는 그와 같은 변호사도 지금 나오기도 해요. 네. 이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가 애초에는 네. 학부모의 비전문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학폭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학부모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학교에서 학폭위를 전문적으로 좀 대응하고 대처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렇죠. 지금 선생님들만 굉장히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저희가 이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네. 학폭위가 일어나면 담당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뿌려야 될 서류가 11가지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10분씩 불러가지고 서면으로 써야 됩니다. 예. 네. 또 그리고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40가지가 넘는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지금 그 법에 보면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리는 업무 외에는 지금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방과 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은 수업도 해야 되고 지금 연구도 해야 되는데 또 방과 후 되면 학폭의 업무까지 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학부모들은 또 전문적으로 변호사까지 대동해 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가 자기가 가해자한테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학폭위 회의에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학교로서는 학교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 네. 또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중간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네. 또 떨어져 있는 교권 등등을 생각한다면 이 전문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교권 침해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사실은 교사의 자율성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거를 법적으로 하고 또 법의 결과로 그 아까 생활기록부에 기록까지 돼 버리니까 예. 저희는 아직까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양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교사의 자율성도 좀 어느 정도 해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갑질도 예. 조금은 이 표현이 저도 학부모 입장이지만 좀 예. 모호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성은 없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저희 이제 서울시에도 사실 이번에 이제 학폭법을 개정을 합니다만 예. 사실 법이 상위법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음. 저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을 고치자면 어떻게 고쳐야 되며 네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는 어떤 걸 중요시하게 이제 생각하면 아까 될까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생기부에다가 기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쨌든 부모님들의 욕심은 자기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죠? 그렇다고 하면 입시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학폭위에 혹시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떤 아이가 가해자로 몰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서 있었던 친구도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럼 간혹은 이 아이들이 그냥 몰려다닌다고 하는 게 나쁘게 몰려다니는 어떤 목적을 갖고 몰려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같은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냥 같은 동네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자기 가해자 명단에 등록이 돼요. 그럼 공부를 아무리 잘했던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기록이 딱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들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폭법 자체가 너무 피해자 위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양상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이 어떤 법을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상담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만이라도 예. 사실은 조금 선제적으로 전문 상담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배치를 해서 예.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좀 갈등 양상을 해결을 해준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어떤 갈등 조절 기구 같은 전담 기구를 좀 교육청 내에 둬서 이런 정말 복잡한 사안들을 거기 전담 기구에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은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갈등 조절을 좀 해결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안을 찾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담 기구 속에는 사실 예. 전문가들 몇 분만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것이 뭐 피해자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뭐 소홀하게 생각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피해자는 당연히 해야죠. 예, 그렇죠. 중요한 네, 거는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자잘한 것들까지 네. 학폭위로 넘어오고 네.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논의된 거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이 되고. 엄벌주의. 네. 그러니까 벌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들 반응하시고 뭐 소중한 시간이 자꾸 뭐 이상한 걸로 뭐 흘러가야 되고 교사들은 그 가운데 끼어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엄벌주의에 대한 것만 좀 바꿔도 좀 다른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원래는 이게 뭐냐면 학교 폭력법에 보면 이제 그 도입 목적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네. 화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이후에 이제 쭉 내용을 보면 다 뭐 엄벌주의 뭐 네. 절차 뭐 이런 것만 나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저희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원단체에서는 뭐냐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반드시 학교가 자기 주도적으로 또는 자정을 가지고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필요하다. 예. 그 일환이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선생님이 사전에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도 내지는 교육이 반드시 강화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처럼 징계 위주, 또 엄벌 위주, 또 기록 위주 이런 거는 다 흔적을 남기고 차후에까지 아이의 어떤 일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절대적으로 그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징계도 필요하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징계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사안이 발생이 되기 전에 교육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충분하게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지난번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교육부가 2014년도에 담임 정렬대를 그전부터 해오다가 지금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담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가해자, 피해자를 딱 이렇게 좀 불러 모아가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또 폐지해버렸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교원의 자율성, 쉽게 말하면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그다음에 정당한 학교 생활 지도와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지금은요. 학생 인권 조례가 꼭 원인은 아니지만 네. 학생 인권 조례처럼 이런 것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정당한 교육 활동도 내가 거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 인권 조례하고 교권이 대비되는 개념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상당히 약화가 됐고 또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또는 생활 지도가 상당히 위축이 됐다는 게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금 느끼는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교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정당한 교사의 활동을 교권 침해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전환되지 않도록 네. 교사의 정당한 활동이나 교육 활동은 반드시 보호를 받으면서 그 보호가 결국 뭐냐면 아니 그러면 네네.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네. 말씀 중에 그 전문 기관 그러니까 아까 네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전문 기관의 조정을 좀 위탁을 할 그런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폭위도 하되 네. 정말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그 전문적으로 좀 의견이 필요할 부분들은 갈등 조정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넘겨서 네.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그 제안들도 해보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냐면 지금 학교 폭력 대책 그 위원회를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예. 또 담당하는 교사 내지는 또 지금 학교에서 많이 이제 업무 때문에 힘드니까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 기관에 예.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예. 이관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그런 게 해외에서는 그런 게 있나요? 해외에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제가 살펴본 게 예. 자신이 없는데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보니까 네.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왜냐하면 네. 학교 폭력이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니까 네.
학생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의 자율성.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냐면 무관용이에요, 무관용. 예. 철저하게 엄벌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폭을 주도한 학부모한테는 벌금까지 지금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이 많은 학교에는 경찰관을 상시 배치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에는 뭐냐면 학폭을 학교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서 다 같이 좀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은 학폭위 같은 좀 어정쩡한 기관이 아니라 아예 전문기관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좀 더 자율성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선진국에서는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이 학폭위에 대한 어떤 그 발전적인 개선안, 특히나 이제 법적인 어떤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1호에서 9호가 이제 조치예요. 가해 조치인데 거기에서 아주 이제 7호 조치 이후인가요? 거기부터는 재조정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뭐 위센터도 있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간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어디다 얘기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전담 센터를 하나 둔다고 하면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전문가적인 시견이 아닌 그런 것들을 좀 의논하고 뭔가 그리고 사실은 가끔 가다 보면 가해 학생인데 정말 수위가 낮아요. 이거는 뭔가 의도가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도 왔을 때는 사실 가해자가 됐지만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풀어놓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사 선생님들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얘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사실은 문제를 점검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이 학교 평용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단위가 교육부나 혹은 서울시 교육청 등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전부 학교에 떠넘겨 버린다거나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까지 문영주 시의원 그리고 김재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대변인 모시고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비전문성 논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